안녕하세요. 사학텔레비 구독자 여러분. 양신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봉산문화회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전시 중인 권종호 작가님을 뵈러 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오늘은 봉산문화기획에서 2019년 기억공작소 3 권종호 뉴욕 1985 전시를 진행하고자 여기 왔는데요.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대구에 사는 현대미술가 권정호입니다. 선생님, 우선 선생님 생각하시는 미술 또는 예술 행위 이게 뭔지에 대해서 여기 우리 도슨트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술이라 하는 건 우리 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삶, 그 속에 우리의 정서를 나타내주는 것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그 정서적인 그렇게 중심된 이야기, 이게 예술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법상으로는 뭐 그림을 그려서라든지 설치를 해서라든지 또는 우리는 글로 또는 또 음악가는 음을 통해서 표현하듯이 저희들 미술은 이런 행위와 색과 그런 것으로 이 조형조수로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예술이 아닌가, 그래 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작품이 보면 지금 제목이 우리 뉴욕 1985 이 제목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이 5번의 기억공작소가 선생님 혹시 이 제목하고 관련돼서 선생님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1960년대 그 중반에 저는 대학교를 다녔어요. 미술대학을 다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0년대를 60년대의 이제 말대가 70년 초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한 10년 동안 작품을 해왔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액션 페인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품은 그런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그 당시에 70년대에 74년도에 대구 현대미술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의 나이가 저의 나이를 말합니다. 나이가 한국에서 미술을 과거에 사실적이고 구상적이고 예를 들면 자연을 보고 그대로 답습해서 일본에서 공부했던 걸 공부하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그렇기에 74년도에 그런 했는 것이 너무나 현대미술제라든지 그런 대구의 운동들이 봤을 때 서구 문화를 그대로 직수입했는 거고 또 그게 그 당시에는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작품을 우리 지금같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미대 다닌다 하는 게 큰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는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졸업하자마자 중고등학교 선생으로 교장이 찾아와 가지고 대학교 앞에서 일주일 동안 기숙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모셔와 가듯이 안동 경안에 미술생 갔어요. 그와 같이 그 당시에는 미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작품들은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이제 생겨서 이제 대학생을 이제 졸업생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한국에서 저가 시작 70년대 초반은 그런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시대고 그 전에 일제시대 도제 교육을 받든지 그 다음에 중동 교육연수원에 다녀서 선생이 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70년대 그런 걸 겪으면서 70년대 초반에 대구 현대미술제가 있었는데 그 상황을 볼 때에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면 모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한국이 너무나 이렇게 틀에 박혀져 있고 그때 유행한 게 뭐 추상 표현지, 그 다음에 미니멀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도 좁고 겨우 이제 새로운 거 한다 하는 게 행위미술이라든지 이런 해프닝 같은 걸 했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너무 그 정보가 적고 교육이 그 당시에 제대로 배운 사람이 대학 교수로서 일을 하지 못했어요. 교육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웠는 것이 도제 교육 비슷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유스러운 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일본에 79년도 우리 신조에 그걸로 해서 가가지고 보니까 한국이 너무나 이 그림이 좁고 이 했는 것들이 뭐 거의 비슷비슷하고 유행에 따라져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중고등학 선생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그 당시에 제가 미국으로 82년도에 12월 달에 뉴욕을 가게 되었어요. 뉴욕이라고 하는 데가 그 당시만 해도 세계 미술의 중심지였어요. 불란서에서 뉴욕을 다 옮겼어요.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술이 불란서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 유럽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 미국 가서 작가들이 거의 다 그 자유로운 생활 속에 뉴욕이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갖고 이제 뉴욕 가서 처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냈죠.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내가 그 뉴욕에 가서 공부한 사람의 첫 세대라 할 수 있어요. 그 뒤에도 뭐 뉴욕에 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제대로 정상 공부를 했는 사람은 제가 아마 대구 안에서는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가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작품도 보게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나에게는 그 새로운 하나의 충격이고 배움이고 학교 생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바깥에 미술이 왜 돌아가느냐?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초창기에 공부할 때 그런 그 경험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보이는 게 그런 많은 그 세계적인 그림을 볼 수도 없었고 우리나라에서 그렸던 그림은 일종의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이기에 책을 통해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이기에 여기에 하고 그 짝조한 이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 뭐 그런 정도로 뉴욕 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해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거의 85에 대해서 이제 좀 제목을 달았는데 네. 그 이유를 이제 여쭤봤었거든요. 전시 작품들을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 그러죠. 85년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85년도는 이제 84년도, 85년도, 82년부터 85년 사이에 세계적 작가 보롭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우리나라 그 국립현대미술관 망치를 두드리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두드리는 그렇게 그 움직이면서 두드리는 그런 작품을 하던 작가. 저하고 나이 같습니다. 1944년생. 그 작가가 그 핑퐁 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던 그런 작품을 이렇게 그 당시에 하던 시대입니다. 줄리안 스네벨이 이제 PS1에서 이제 그 뭡니까 여기에 말하면은 그 큐비컬에서 이제 작업을 하던 시대 그런 젊은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뉴욕에는 그 바이애니얼 그 이지비션을 해서 세계적으로 뭡니까 모마에서는 PS1으로 이용해서 자기들 큐비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각 그 작업장을 하는 방식으로 해왔고 그 다음에 위트니 뮤지엄에 2년마다 하면서 바이애니얼 익지비션이 있는데
그 지역의 상업인들에서 제일 잘하고 잘 팔리는 그림들이 뉴욕에 이제 전시하는 그런 시기. 그런데 그때의 85년도라 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갈 때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붙인 거는 그때의 개인전을 했어요. 뉴욕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했어요. 그때에 또 백남준 씨와 또 재미 작가전 중앙일보가 10주년이지요. 그 10주년 그 주년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중앙일보가 뉴욕 와서 발을 붙여서 뉴욕에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그 신문을 돌리고 글을 시기고 거기에서 재미 작가전 그 말은 LA와 뉴욕과 작품 활동하는 작가들을 뽑아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 시기가 85년도입니다. 거기에는 백남준 씨라든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한국에서 지금 뭐 다 알려진 작가들 다 거기 들어있죠. 뭐 전수천이라든지 뭐 그런 작가들. 그때에 제가 같이 전시회를 해서 그 85년도로 하는 것은 첫 개인전뿐만 아니라 제가 세계적 작가들 앞에서 지금 여기 있는 작품을 보인 그래서 공감을 얻고 그 다음에 설득력을 얻고 내 생각을 확장하는 그런 기회라서 85년이라고 하는 걸 붙였어요. 그 85년도에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84년도부터 그런 생각을 이어가는 말하자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 그 당시 그림 그린 방법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대표적인 유행에 있던 거에서 자연주의에서 그대로 뺏긴다든지 그런 거 하는 데서 그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을 성취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내놓는 시기가 85년도입니다. 그 선생님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아니면 또 내 그림은 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확신을 가지는 어떤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전시된 작품들이 84년도부터 87년도 작품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84년도부터 선생님 순서대로 선생님 설명을 해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 작품이 내 그림의 어떤 방법들이 어떻게 구축이 됐는지 예, 그렇게 예. 보여주시. 아니 뭐 그냥 다 보일 것 같은데. 요 위에 있는 그림이 84년도에 그린 겁니다. 그 전에 드로잉을 여러 가지 종류의 드로잉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림을 여러 가지 형식 실험을 위해서 이런 그림 저런 그림의 드로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 이제 배운 게 독일 사람한테 배웠는데 그 이름은 지금 여기에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독일 선생이 실험 조형을 가르쳤어요. 실험 조형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 실험하는 조형을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는 걸 실험한 그런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어떤 생각과 어떤 원리를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설득시켜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하는지, 그 생각이 전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실험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수업이라든지 교육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위에 있는 건 실험 조형에 시간에 했는 건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우연하게 제가 한국의 그 어려운 상황 84년, 85년 이 우리나라 상황 속에 전두환 시절 그
그 82년도가 전두환 시절에 군부 독재 시절에 우리 길거리 나가면 붙잡아가 삼청교육대 보내고 머리를 깎게 하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저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 시기에 내가 이제 이런 작품을 하게 됐는데 요거 하기 전에 드로잉을 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드로잉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를 그리는 거였어요. 그냥 십자고상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그게는 상징적으로 십자가 위에다 양쪽에 손이 달려져 있고 밑에는 발이 달려져 있어요. 십자가에. 그게 보통 우리가 십자고상이라 하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십자고상은 기독교의 상징적인 하나의 요소로서 이렇게 사용했지. 그건 좀 다른 의미가 붙어 있다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다가 여인을 그렸는데 작품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손과 이렇게 그린 것도 있고 하나는 그 십자가를 그리면 똑같은 건데 제목이 제물 크루스픽스라고 해가지고 크루스픽스라 제물이라고 하는 텐데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왜 그걸 그렸냐?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랬어요. 외국에 있으면서 보통 사람이 한국을 그 전에 경험했던 걸 십자가를 상징하는 데에 여인하고 결합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렇게 그런 그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 스피커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상징의 의미와 상징, 그 십자가 고상의 상징이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여인을 그렸을 때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정서적이고 그런 거하고 두 개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내가 만든 것도 그런 거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저 위에 그 자가 있는데 자락하는 건 측정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스피커는 그 당시에 제가 그 기숙사에 공부할 때 굉장히 소음이 많았어요. 그 소음이 많았는데 그 소음이 이 소음 자체가 와글라면은 그 저는 기숙사에 그 있었지만 그 기숙사 바깥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사이를 차가 무수히 지나다니니까 창문 속으로 울려오는 그 자동차의 소음, 또 호창이라 그런다. 창문이 호트로 되어 있어요. 호트로 되어 있어. 옷에는 이렇게 페어 그릇을 해서 공기가 안 통하도록 해서 소리가 안 들리는데 호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소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장통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음이 우리 귀에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러나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 와그라면 도로에 지나다니는 건 필요하고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데 시설을 미비하기 때문에 그 소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 소음에 견디고 있었는데 그런 측정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음을 나타내는데 스피커에 그 음에 나타내는데 우리가 악보를 보고 또 뭐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 거와 또 손가락을 가지고 그 안에 그 연주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소음, 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다 이거지. 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기구를 사용하는 요소다 이거지. 그런 걸 우리가 가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자가 들어오고 선은 연결되어 있다고 전기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연결됨으로 해서 그게 갑자기 전기를 통하면 굉음이 나오고 막 우리 시끄럽게 되듯이 그런 하나의 요소로서 그런 선이라든지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를 넣고 그 뒤에 구멍을 뚫고 나간 거는 저 스피커 속에 이렇게 구멍 뚫어서 소리가 나가는 하나의 울림통의 효과로서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그 모양을 구축해서 만들어 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그러긴데 저 스피커 하나 있잖아요. 내가 뉴욕에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고민할 때 3개의 스피커를 줬어요. 발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학교 주민들 발에 차인 게 우연하게 차였어요. 운명적인 만남이지. 차였는데 그걸 그냥 오늘과 같이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렇게. 이거 우연하지만은
진짜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이 우연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나락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오는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일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연하게 와요. 누가 뭐 시켜서 오는 게 좋아합니다. 그건 신의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내 발에 차있던 것이 세계 스피커인데 그것도 내덩굴져가지고 그 길거리에 뉴욕에는 쓰레기 같은 걸 골목에 청소도 못하고 손이 안 가서 흑인들 사는 데는 더욱더 더 그렇습니다. 백인들이 그 관심이 없어서 그 작정합니다. 그런 시기에 이 발에 차인 게 스피커였는데 스피커 선일이 달려져가 세 개가 뚫고 다 있었어요. 그거 들고 와가 이거 뭐 작품 만들면 안 되겠나? 작품에 좀 쓰일 수 있겠나? 그래서 하나가 저 들어갔고 또 하나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스피커를 저렇게 해놔놓고 그 위에다가 저 밑에는 보드입니다. 보드. 합판 종류의 보드다. 그 위에다 붙였어요. 붙이고 난 다음에 붓질을 했어요. 붓질. 붓으로서 우리가 그림 그리려고 하면 붓질을 해야 되잖아요. 붓을 갖다가 색칠을 한다든지 행위를 한다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행위를 하는 데에 위에서 그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저었다는 말입니다. 저어서 그냥 저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림 그리는데 뭐 굉장한 내용이 있는 것이 보여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옆에 뭐 또 깨진 유리도 있었어요. 유리도 좀 갖다 붙이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 안에 가에 있는 점 같은 거는 내가 그 전에 70년대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점 시리즈를 내가 그렸어요. 그런 거에 일부분으로서 제가 갖다 놨어요. 그리고 해놓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어느 정도 그려놓고 아까 내가 처음 그랬던 십자고상에서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또 그대로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뭔가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와 이 스피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속에 상징적으로 여인을 갖다 놨는데 여인을 갖다 놨지만은 아까는 형상을 갖다 놨지만 이 붓질 속에도 그런 소리의 제초가 소리라고 볼 수 있는, 그 당시 소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바람을 그린다 하는 그냥 그걸 한다. 그 행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 행위를 해놓고 보니까 내가 발견한 게 이거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소리라 하는 거는 스피커라 하는 음향기기와 형상과 비형상, 형상 없는 거 두 개 결합해 놨어요. 지금 현재 이거는. 그걸 튀어나왔다고 쉽게 이해하면 양의 요소고 뒤에 있는 음의 요소예요. 그 언어는 부족한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언어의 정확한 의미가 결정된다고 했어요. 문장의 구조가 있는데 문장의 구조도 언어를 배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안에 내용이 달라지죠. 똑같은 글자를 써도 다른 사람이 썼을 때와 내가 쓸 때 이게 달라요. 말하자면 언어는 두 가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작가가 또는 글 쓰는 사람이 표현하는 건 일정한 부분 하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이런 문장 구조 속에 그 언어가, 단어가, 의미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이 그림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피커, 사운드, 카고 하지만은 그건 두 개의 다른 요소를 결합해서 하나로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좀 여러분 이야기하기 좀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건 번안해 놓은 겁니다. 이거 크기를 달리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스피커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속에 문종이 구멍같이 뜯어가고 옛날에 내가 점 그렸다 했는데 그 문종이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사용했나요? 구멍을 뚫어가 장난을 많이 쳤어요. 뭐 여인들이 결혼하면 구멍 뚫고 안에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가 젊었을 때. 그런 구멍뿐만 아니라 그런 문풍지가 바람 속에 바람을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문풍지 속으로
적은 소리가 새어나오는데 그 구멍때미로 바람이 세기에 따라서 소리가 이상하게 방울 끼는 소리 또 어떤 소리 뭐 이 우리가 음악 악기를 사용하는데 그 구멍 속에서 통해 나올 때에 그 속에 그 구멍이 꽉 조이가 있는 거라든지 이게 그에 따라서 그 구멍이 다르게 점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점입니다. 점의 원리가 그런 건데 점도 그 속에 뚫어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저 안에.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 추상적인 의미를 가져오게 해서 우리가 행위를 해놨는데 행위에 말로 표현 못하지만 그 느낌의 그 자체가 전달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놨더니 그 자체가 전달, 그게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물질적이고 인간이 막 이렇게 찍찍찍 해놨을 때 말로 표현 못하지만 이 행위를 막 이렇게 해놨을 때 그 말로 표현 안 되지만 그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그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있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골 위에다 물감을 부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발굴할 때와 같은 효과지만은 그러나 그거 물감 부어놓고 했을 때 다른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또 여기 있는 해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반트 밑에 이 있는 부분 끊어놨어요. 그럼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땅속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끊어놨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밑에 튀어나온 겁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지만 아까 해석하는 말은 두 가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화면 전체가 이 밑에 바닥 전체가 화면입니다. 그림 속으로 말하면 그 위에다가 이걸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우리가 밟고 있는 대지의 예술이고 세계고 그런 겁니다. 세계 속에 저걸 발굴했는 형상과 같이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거냐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느껴왔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이 속에 들어앉았어요. 여기에 세 개를 이렇게 해골 갖다 해놨는데 이게 이것도 85년도고 이게 전부 다 이게 85년도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 해골을 갖다 놨는데 얼굴 모양으로 해골 갖다 놨는데 좀 색깔이 좀 야하죠. 다른 색깔 같죠. 예. 저게 어떤 긴가 하면은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도교적이고 그 다음에 색깔이 원색적이면서 동양적인 어떤 그거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색깔을 그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속에 있는 색깔을 축출해서 색의 그 사용을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 붓자국 이렇게 해놨죠. 일회성으로 해놨어요. 그거 두 번, 세 번 권치지 않았어요. 잘 그릴 수 있어요. 그 모양을 보고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어요. 잘 그리는 건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내 감정 속에 있는 걸 이렇게 표출하기 위해서. 그게 표현주의라 그럽니다. 잘 그리려고 해서가 모양을 담게 그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표출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미술의 순수함을 달려가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꾸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토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선을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표현주의라 그럽니다.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정과 색을 우리 동양적인 어떤 발상 속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음과 양을. 선생님, 예.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색깔에 있어서 빨간색과 파란색은 어. 이제 뭐 동양적인 그 우리나라의 그런 동양적인 색채를 의미하는 건 알겠는데, 예. 그다음 보라색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하고 또 특징이 하나가 그 그림을 보면은 이빨이 색칠을 다 하고 나서 또 하셨어요. 예. 그렇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예. 이를 왜 그랬느냐? 해골은 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해골이 무언가 사람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한다면 이가 표현하는 자체가 이를 표현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가 가지런히 되어 있는 건 다물리어서 굉장히 이를 앙다물었을 때의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견디내는 것. 우리 인류 속에서 해골이 조형적으로 우리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해골이
해골하는 건 뭔가 사람이 이때까지 무행감한 그 생각을 해와서 우리 문화를 만들어 문화에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이지적인 거, 그렇게 뭐 과학을 만들어가는 게 전부 다 이지적인 거잖아요. 그런 그 속에 이제 해골이 그걸 담는 거예요.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그 해골만 생각하지, 실제 살아있을 때 이 안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해골은 그 골을 담고 있고 인간의 두뇌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담는 그 자체가 뭘 상징하냐면 우리 문화,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거, 우리가 발전해 왔던 그런 거 속에 일학하는 거는 그런 억압이라든지 그런 문화 속에 있는 하나의 그 뭐라 할까, 억압을 상징한다든지 견뎌낸다는 그런 식으로 나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슨트 금재민이라고 합니다. 작가님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그 해골을 주로 이렇게 만드실 때 재료가 신문지로도 만드셨고 또 닭종이로도 만드시고 지금 오늘 여기 전시실에는 석고로 만든 작품이 있는데요. 이제 그 각각 그 재질로 그 만드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어떤 재료로 했을 때 가장 이런 만족감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신문지는 그 자체가 우리 사회를 나타내고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잖아요. 그 안에 글자가 많이 들어앉아 있어요. 글자 들어앉았는데 그 글자 구조 속에 신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 속에 사실 억압적이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고 그런 우리 사회에 제대로 돼 있던, 내가 해골을 가져온 거는 우리 사회에 대한 하나의 그 경고로서 그런 그걸 가져왔는데, 그거하고 또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우리 구조, 신문 속에는 자세히 들다 보면 우리의 한국의 대구 같은 대구의 구조가 들어앉았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그 털된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 속에 뭐 별의별 게 있어요. 우리 문제 때문에. 그걸 해골로 번안시켜 만들어 놨을 때, 그거 신문 읽기라 하는데, 신문을 읽는데 그 속에 그런 게 들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의 신문에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경고성이 들어가 있는 그림, 그걸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닭종이. 닭은 죽음을 표현한 그 마대 있잖아요. 그 삼배. 그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거는 정말 정식식이 이렇게 땡기가 느리트리가 좋아요. 그 다음에 흰 도화지 가지고 닭종이를 그걸 만드는데, 그거는 실제 뼈 같은 뼈의 효과, 인간의 뼈 같은 효과를 그대로 뼈가 갖고 있는데, 사실 뼈가 여러분들은 다듬어 놨고 뼈를 해놓은 건 아름다운 색깔이에요. 상아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 뼈 색깔이 우윳빛 나고 그 색깔이 굉장히 한데 반할 정도로 그 뼈의 색깔이 좋아요. 이 아이보리 칸, 이건 흰색이지만 아이보리 색이 뼈의 색깔인데, 뼈의 색깔은 굉장히 친근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흰 그 도화지로서 이렇게 하면 그런 효과가 나요. 그건 효과 면에서 가져간 거고, 아까 그거는 삼배의 효과라고 그러고, 또 그 정식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를 결합하기 위해서 해놓은 방법으로서 작품을 확장하고 키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닭이 굉장히 그거 하고, 또 알루미늄 포일과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그거 말고도 철망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종류가 많아요. 나는 그런 게 나무가 하기도 하고, 책을 가지고 여러분 아주 굉장히 고급 책을 가지고 한쪽 면은 이 해골을 해놓고 그대로 책을 이렇게 우리의 지식을 이렇게 만드는 포장하는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경고로서 가져오는 그런 설치 작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대상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결합시키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르게 구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도슨트 변승이라고 합니다. 작가님께서 그 초반부에 이제
문화에 대한 이해라던가 혹은 그 정서에 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것을 들으면서 조금 궁금증이 생긴 부분인데 작가님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미술 공부를 좀 더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회화들은 거의 다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배우고 그 뉴욕에 약간 정서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개념적으로는 혹은 의미적으로는 좀 동양적인 의미들이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느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의 뉴욕에서 전시를 하셨을 때 그때 뉴욕에 있는 관람객들이 그런 것들을 어떤 정서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지 또 한국에 오셔서 전시를 하셨을 때 한국의 관람객들은 어떤 정서로 아주 이해를 중요한 하는지 이야기 했어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내가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리고 한 3, 4년 가능했지만 미국에 가서 그렸다고 해서 미국에 그걸 가져 온 게 아니고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수십 년 동안 내가 경험했고 내가 보아하고 내 대내 중추에서 보이는 게 해놓으면은 한국적인 게라고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경험했던 그 한 3, 40년이 30년, 40년 있고 또 내가 한국을 생각하면서 내용에 대한 건 한국을 생각하면서 한국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내 그림 보면 그 지하철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자체의 이야기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작품은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를 어떻게 하면 담을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그런 걸 택해왔는데 그 속에 방금 이야기했던 그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느끼냐 우리는 빼놓고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동양과 서양을 결합한 것 같다. 그런 평이 많이 있어요. 그 내주 앞에도 보면은 성숙한 작가의 진일보한 그런 이 동서양을 세계적인 문화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다 하셔가지고 죄송해요. 십자가에서 사운드 스피커로 바뀌신 계기는 우연치 않게 뉴욕에 온 거리에서 발견을 하셨는데 스피커에서 해골로 넘어가는 지금의 키워드는 해골이시잖아요. 해골로 넘어갈 때 해골은 어떤 방법으로 발견이 됐고 그건 이제 한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골은 내가 그 뭔가 하면은 저 84년도 3년인가 4년도에 뉴욕의 내셔널 뮤지엄이 있어요. 그 뮤지엄에 내 얼굴 한국의 양방산을 만드는데 백정화락 하는 코트라의 그 직원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그 손을 떠가 내 얼굴하고 손 떠가지고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걸로 해서 그 역사관을 만드는데 그 속에 내가 앉아가 담뱃대 들고 다니고 좀 애헴하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표현과 백정화를 한 여인은 그 길쌈하면서 그 앉아 있는 그런 거 그대로 이제 실제 떠가지고 한국 내셔널 뮤지엄에 거기 한 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셔널 뮤지엄은 그런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골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보석이라든지 뭐 이런 자연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 뉴기니아 칸에 가면은 뉴기니아 사람들이 뼈를 가지고 사람 뼈를 가지고 조각을 많이 해놨어. 그렇게 장신구를 우리 뭐 상아뼈라든지 뭐 이런 거 하듯이 인간의 뼈 가지고 뉴기니아 사람들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뼈로서 한다 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뼈로 하는데 해골이라 하는 그거 자체. 근데 해골 사용을 하면서 해골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옛날부터. 중세의 성당에도 해골을 이용해서 천장에 달고 장신구를 사용하고 그걸 그대로 갖다 놨어요. 또 성당뿐만 아니라 성당 안에 보통 이 칠레 아니 남미 뭡니까 남미라 카입니까 칠레 브라질 저쪽에 가면은 뭐가 있노 하면은
우리가 스페인 사람이 처음 이 아프리카 그 남아프리카 점령하면서 스페인이 그 가까운 데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갔잖아요. 가가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역사적인 그 아자텍 여러 가지 그 문화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없애기 위해서 성당을 어디다 지어놨어요? 그런 문화 시설 위에다가 그대로 지어놨어요. 그 밑에는 지하에는 그 옛날 성당이라든지 옛날 그 아즈텍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고 해골이 있고 그래요. 그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와글라만 정복해서 그걸 숭배를 못하도록. 그만큼 그러면서 그 안에 해골 같은 것도 그대로 있다고요. 이 뼈를 이용해서 하는 건 인류가 많이 사용해서 성당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했어요. 동물 빼가지고 뭘 장신구도 만들고 뼈가 갖고 있는 단단함이라든지 오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뼈도 우리는 그렇게 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그 토인 저기 아프리카나 토인들이 저쪽에 그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들은 많이 사용했어요. 또 우리 전쟁터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죽음을 상징하는 요소로서 중시에는 그 해골을 가져왔어요. 죽음을. 그 흑사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뼈에 대한 그런 해골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죽음 무서움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해골이라고 하는 게. 근데 한쪽은 장신구로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목에 걸고 장식을 하고 다닌다고요. 자, 이건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뼈에 대한 걸 가지고 했는데 뼈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걸 그다음 뉴욕에서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거 가져오면 뭐 문제가 되겠냐? 왜 해골을 가져왔냐? 쇼킹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중에 전달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다고 했어요. 전달 매체. 전달 매체로서 한다 하는 말은 전달하는데 쇼킹해야 돼요. 우리 한문 지나고 그림 중에 1분도 안 지나가 그 전시장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와그나 머릿속에 선음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시장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그 강하게 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오브제로서 대상으로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양명성이 있기 때문에 해골로서 가져온 거예요. 네, 아주 정말 많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또 듣고 싶은 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컨템포러리 아트, 동시대 미술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동시대라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작품이 보여질 거냐 하는 이야기는 또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지금 80년도 뒤에 가면은 2000년도에 가면 지하철 사건이라든지 또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그 행위들 이런 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시대 미술학 할 수 있는데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작품하는 방법에서도 그 시대적인 어떤 경향을 나타낼 수 있어요. 형태와 본질과 그 다음에 이 카피의 관계, 이건 현대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 건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걸 방법을 사용해서 내용을 이렇게 더 풍부하게 하고 더 확장시키고 그런 걸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기회를 참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말하자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이 오늘 시대에 맞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아까 작품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해주셨고 독선분들이 다 이제 흡족하게 듣고 가셨는데 저희는 이제 그 작품 얘기 그 말고 또 추가적으로 선생님의 그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요즘 올해로 저기
연세가 어떻게? 아, 1944년생인데 76시가? 네, 저희도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0대처럼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농담해드린 게 아닌데 선생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건강 관리라 하는 건 작업하고 그래 네. 지내요. 그래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아, 그냥 예. 예.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뭐 운동 작업도 그렇게 중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이제 하양에 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왔다가 대구에 이제 집도 있고 해서 하양에 작업장에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거의 지금은 하양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작품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죠. 그럼 뭐 이거 옷이 이래가지고 안 와. 아유 괜찮습니다 선생님. 네. 어? 뭐 자연적인 뭐 바람도 좀 쐬고 맞아. 그러면서 그 물이 좋아요 하양에는. 아 물이 좋아서 예, 좋다. 물이 좋 아. 물이 하양이 참 네. 좋은데 그 한성사 그 들어가는 입구에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건 따로 안 하시나요 그러면? 취미 생활은 뭐 네. 요사이 그냥 뭐 그 풀 뜯고 아 진짜 자연과 벗삼아서 풀 뜯고 그 다음에 아, 네. 거기에 뭐 이제 그 뭐랄까 물 줘가면서 뭐 네. 정원 이렇게 뭐 잘 가꾸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뭐 정원도 가꾸시고 뭐 정원 특별한 정원은 없는데 아, 네. 좀 아, 그런 생활을 합니다. 아 예. 다음 전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 네. 문화예술회관에서 원로 작가 기획제를 하는 게 있어요. 아, 예. 그 이제 회고전택인데 8월 28일 날 오픈해요. 네. 그래서 8월 16일부터 그 9월 달까지 한 달 동안 그 전시회를 하는데 네. 거기에 전시회는 뭐 상당히 이제 그 해고전이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10년대에서 네. 지금 현재까지 작품을 다 보여주는 거죠. 작품 그래, 숫자가 예. 100점은 넘을 거예요. 몇백 점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일부네요 여기 있는 거. 예, 예. 그래 구독자분들 또는 뭐 선생님 작품을 보시는 그런 관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인사로 예. 먼저 이 사각 잡지를 보는 구독자로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각 잡지는 대구의 그 문화예술 잡지 단 한 권의 그 네. 잡지예요. 맞습니다. 정말 일반인들이 만드는 잡지로서 어려움에 있으면서 그 잡지를 보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의 제일 훌륭한 잡지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예. 각 방면 예를 들면 미술뿐만 아니고 그 뭐 음악이라든지 뮤지컬이나 뭐 연극이나, 여러 가지 예. 그 문화적인 거에 총체적으로 그 아주 정수만 뽑아내서 네. 저도 거기에 좀 실리고 싶은 그런 평상시에 그게 있는데 뭐 그런 기회가 좋은 작품전을 하게 되면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예. 잡지가 그 훌륭하고 또 내용도 그 소식이 간단하지만은 정말 그 대구 문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현장에서 취재해서 예. 하는 것으로서 저는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하며 또 우리 이 전시회가 사학 잡지에 실린다면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8월 달에 열리는 그 전시회 그 회고전이라고 하셨죠? 예, 예. 어디서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8월 16일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8월 16일부터 예. 회고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꼭 취재를 가겠습니다. 그 8월 28일 날이 예. 그 오픈을 하는데 그 28일 날 오시면은 제 작품의 그 전체 면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 중에 16일부터 시작은 하지만 예. 28일 날 선생님의 작품이 실제적으로 오픈을 하니까 예.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뭐 그리고 관객분들에게도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정말 그 저희 작품을 한번
보러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 보러 주세요. 회고전이라서 네. 대구 작가로서 그 대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고 예.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권종호 작가님과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